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손석희 전 JTBC 사장이 요란하게 친정집인 MBC에 복귀했는데 복귀 첫 방송부터 불공정 편파방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1년 만에 친정 복귀작인 질문들이란 타이틀을 붙인 프로그램은 토요일 저녁 황금 시간대인 8시 40분에 방송을 배치했고 시청률은 같은 날 뉴스데스크의 4.1%보다 높은 5.4%를 기록했습니다. 당일 MBC 채널 시청률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손석희 씨는 과거에도 편파 불공정 방송 시비가 있었는데 복귀작부터 다시 편파 불공정 시비가 재현됐다는 점에서 복귀 첫날부터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손석희 씨는 5부작 손석희의 질문들 첫 출연자로 외식 사업가 백종원 씨를 초대했습니다. 백종원 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백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 코리아 본사와 사나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간 갈등에 대한 문답을 이어갔는데 백 씨가 일방적인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백종원 씨가 손석희와의 대담을 통해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상당 부분 팩트에서 벗어난 백 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손석희 씨가 과거 버릇을 못 버리고 또 편파 방송을 했다. 이것이 MBC 제3노조의 주장입니다. 제3노조는 성명을 통해서 손석희의 질문들이 생사를 다투는 프랜차이즈 사업주와 가맹점주 사이에 끼어 오히려 편파와 불공정 논란만 일으키고 있다. 질문들에서 손석희가 백종원에게 던진 질문들은 불공정 허위보도의 논란에 휩싸였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먼저 백종원은 연돈 볼카츠 매출 허위 과장 논란에 대해서 피가 마른다고 틀어놓았는데 우선 연돈 볼카츠 가맹점수 감소가 언급됐습니다. 백종원 씨는 4개의 점포에서 시작해 가맹점이 68개까지 늘었던 해당 브랜드는 현재 49개로 줄어들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전국 가맹점주협의회는 백종원의 7대 거짓말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가맹점이 68개에서 49개로 줄어든 것이 아니고 83개에서 30개로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백종원이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방송을 했고 정가협의 주장이 맞다면 손석희는 가맹점 숫자라는 가장 기본적인 팩트 체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방송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또 백종원은 연돈 볼카츠 가맹주에게 예상 매출액 3천만 원을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책임 회피가 아니라 영업사원이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한 말을 꼬투리 잡아 회사 전체에서 약속한 것이냐 보상을 바라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가협은 거의 모든 가맹점주가 유사한 허위 과장 매출액과 수익률 정보를 제시받았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백종원 씨는 문제를 제기한 일부 매장은 평균 영업일수가 다른 매장과 달리 부족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정가협은 매출이 저조한 하위 매장은 이미 다 폐업을 한 상태이고 남아있는 매장은 매출이 중상위권이었던 매장들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더본 코리아 프랜차이즈 문제의 경우 가맹업주들이라는 당사자들이 있는데 손석희 씨가 당사자들의 사정을 모두 대변해줄 위치에 있지도 않으면서 또 다른 당사자인 백종원 씨만 불러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백 씨에게 판을 깔아준 것이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당장 프랜차이즈 매장 수와 파업 매장 숫자조차 양측의 주장이 지금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양쪽 당사자가 자리를 함께 해야만 제대로 된 팩트 체크가 가능해집니다. 가맹점주들은 백종원이 잘못된 통계를 들이대면서 편파 방송을 했는데 손석희 씨가 잘못된 판을 깔아줬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제3노조는 성명을 통해서 이 방송은 처음부터 편파와 불공정으로 MBC 사규의 취재 보도 준칙상의 공정성 조항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포맷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방적인 주장은 그 자리에서 반박이 가능해야 불공정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데 백종원 씨만 인터뷰한 것은 가맹사업자들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송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3노조는 그러면서 손석희 씨는 과거에도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최대한 격식과 예우 속에 보도를 하려다가 조국 옹호론자와 조국 비난론자 양측으로부터 문매를 맞고 결국 뉴스룸 시청률 하락과 앵커 하차 사태를 가져온 전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MBC 노조는 그러면서 질문들 프로그램의 손석희 토론도 현대사회 주요 갈등의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불공정 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손석희 씨는 이른바 맥락 저널리즘으로 스타 앵커가 됐지만 정작 자신이 아끼는 백종원이나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사람에게는 모질게 질문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맥락 저널리즘이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짧게는 3, 4분, 길게는 10분 이상 같은 주제로 해설을 하거나 비평을 하는 보도 방식을 의미합니다. 노조는 또 백종원 씨 같은 거물사업가가 손석희라는 이름값 때문에 본인 말 맞다나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방송에 나와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인터뷰에 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애초부터 순진한 생각이었다. 이번 질문들에서 손석희를 비롯한 제작진이 백종원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넘어갔다는 점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일방적인 조사 형식의 질문들을 쏟아내면 백종원뿐만 아니라 출연자 누구라도 감내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반대로 애초부터 변명성 프로그램이었다면 편파 방송을 시청자들이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제3노조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 프로그램 탄생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노조는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방송의 포맷은 애당초 어불성설의 포맷이었다. 그런 부분을 제작진도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당장 손석희의 질문들이란 프로그램을 폐방시켜라고 촉구했습니다. 손석희는 과거 MBC에 재직하던 시절부터 시청자의 의견을 상습적으로 조작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MBC 100분 토론을 진행하면서 시청자가 올린 진보든 보수든 다 나라 사랑하고 이런 내용의 글을 소개하면서 진보는 좌파로 보수는 쑥으로 바꿔 읽었습니다. 그랬는가 하면 특정인을 거명하면서 게시판에 올린 의견을 읽으면서 진보 진영이 민주화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라는 내용을 읽었는데, 방송 직후 서씨가 시청자 게시판에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없다면서 해명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손석희 씨는 특히 JTBC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방아쇠가 됐던 태블릿 PC 조작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C가 사장 교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단기간이나마 손석희 씨를 불러들인 것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첫 방송부터 불공정 편파 시비에 휘말리면서 본래 목적은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